안녕하세요. 사물인터넷 기말고사 발표를 할 대학원생 이지호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 인베디드 컴퓨팅 디바이스를 어떠한 걸 만든 건데 그것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저는 현재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혼자 살아보는 거다 보니까 되게 문득문득 두려움이 저한테 닥쳐올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갑자기 여기서 심장마비가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내가 그냥 화장실에 갇혀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럼 아마 나는 연구실에도 같이 일하는 동료가 없으니까 모를 거고, 부모님도 그냥 애가 바쁘니까 전화 안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죽으면 며칠 뒤에나 발견될까? 이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대학원 면접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저희 집이 이제 1층 주택이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지하에 공간이 있으세요. 근데 가끔 조용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아빠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겠지? 그 짧은 거리임에도 거기까지 안 내려가고 그냥 걱정만 아버지가 괜찮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오신 날 내려가서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아빠가 왜 이렇게 조용하실까? 열이 나는 건 아니겠지? 이 정도 걱정만 하고 내려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거를 알아서 체크해주고 알림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디바이스가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 그리고 나 또한 내가 자취방에 혼자 있으면서도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은 누군가에게 알람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디바이스입니다. 어, 처음에 의도를 한 거는 하나만 이렇게 어떠한 센서를 달아놓고 그 센서가 사람이 지나가는 거를 잘 이렇게 따라가면서 어떻게 트레이스를 하면서 그 사람의 heart rate이랑 어떠한 respiration, 그 숨 쉬는 거랑 thermal이랑 이런 걸 다 체크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한 것보다 되게 조건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원하면은 아주 따로 그런 이렇게 센서가 있어서 그걸 또 따로 달면 되기는 하는데 이제 저는 원룸, 이제 작은 공간에서 사시는 할아버지들 아니면 청년들을 생각으로 우선을 했고요. 그래서 딱히 이 레이더가 트레이스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리고 밴드위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넓은 밴드위스 레이더를 이렇게 어떤 연구에서도 봤지만 우선은 어떠한 벽을 넘을 필요까지는 없는 그런 아니면은 벽을 넘기는 이게 보니까 24GHz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룸 정도의 크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성능이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이 커스터마이즈된 인베디드 디바이스에 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2입니다. 저 네모 안에 들어갈 거는 이제 혼자 사는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라 나타나는 어떠한 혼자 죽는 사람들에서 제가 먼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정리를 해보자면 그들의 집에도 살고 있는데 젊은이들, 늘 나이 드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애들조차 자기가 어떤 죽음에 다가왔을 때 도움을 요청을 못 하더라. 근데 이게 꼭 119 이런 도움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주체 못할 우울감에 의해서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던가 그런 상황에서조차 누군가가 말려주면 좋을 텐데 이런 문제점에서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제 IoT가 제가 만든 이 디바이스가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킬러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그 필드에서 좀 대표되는 생각 딱 하면 생각나는 예시여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게 그런 예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약자를 위한 앱이고 좀 대중적인 앱은 또 아닐 것 같고 대중적인 머신은 아닐 것 같고 좀 우중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선 찾아보니까 이어 관련한 논문이 꽤 많더라고요. 아직 막 제가 원하는 만큼의 구현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완전 새로운 기술이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게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텝 4입니다. 문제랑 어떤 디멘즈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자면 이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인 가구 그리고 독거노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되게 어렵지 않게 자주 뉴스에서 고독사에 대한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응해서 저희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 AI 스피커를 나누자.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AI 스피커를 많이 나눠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본 뉴스에서는 기가진이 살려줘 이랬더니 진짜 119에 전화가 통해져서 살아났다.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라는 뉴스도 보기는 했어요. 근데 이 고독사라는 게 과연 그 AI 스피커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 AI 스피커를 정말 모든 그 혼자 사는 노인분들과 혼자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까지 주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문제점을 느낀 게 그 프라이버시 문제였습니다. 노인들이 그 스피커랑 장시간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관리사한테 알림이 간다고 하고요. 분명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위험이 감지되는 언어, 그러니까 내가 대화하는 것조차도 지금 검열을 하고 있다는 건데 저는 이거 자체가 탐탁지 않아서 좀 더 솔직하게 이 AI 스피커와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여기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프라이버시도 지켜주면서 동시에 죽음을 막을 수는 없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 죽음을 막는다는 거는 이 사람에게 뭐 엄청난 치유를 주고 행복을 주고라기보단 제가 생각한 건 그냥 죽지만 않게 하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목숨을 끊으려고 했든 정말 119조차 누를 힘이 없게 심장마비가 왔든 어쨌든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만 할 순 없을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레이더가 사람의 심박수, 호흡 여부, 그리고 체온을 상시 측정을 해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개개인의 심박수의 루틴, 그리고 호흡 루틴을 학습을 하고 그래서 조금 거기에서 이렇게 어긋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좀 몸이 안 좋은가 보다. 그런 걸 좀 알림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 뭐 그런 안 좋은 문제가 좀 지속된다 그러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또 알림이 갈 수 있고 만약에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호흡이 조금 달라진다던가 심장의 박동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이 레이더가 그거를 딱 탐지를 해서 119가 자동으로 호출되면 좋겠다. 이러한 제 니즈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분석이 어떤 조금 논리적이냐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AI 스피커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얘기한 것도 근본적인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계가 힘들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우울해지고 이런 건데 이거를 과연 AI 스피커도 해결을 해주지 못할 것 같고 무슨 심리 치료를 한다고 해도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죽지만 않게 하자. 자살을 하려고 하든
뭐 밥을 먹지를 않든 어쨌든 죽지 않게 하자 하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제가 우선은 문제 분석을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도플러 레이더라는 거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 도플러 레이더랑 떨멀 카메라도 같이 이렇게 천장 쪽에다 붙일 건데요. 이게 이제 방의 넓이에 따라서 이 도플러 레이더랑 떨멀 카메라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그들의 건강을 누군가가 어떤 저 기계가 계속 챙기고 있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게 날 돕겠구나라는 어떤 안정감을 조금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혹시 여기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나오진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레이더 나오는 거에는 카메라가 없고요. 어떤 레이더랑 안테나 위주고 이 떨멀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넘겨줄 때 이 카메라보다는 어떤 그 온도 값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로부터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을 설득할 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이게 새로운 거냐라고 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 도플러 레이더는 이미 어떤 사람의 바이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이 쓰이고 있었고 페이퍼가 많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되게 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어떠한 이렇게 힌트를 얻어서 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 쓸 수 있을까 라 바꾼 거고요. 컨버전스 이슈 같은 경우는 매우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건강 이런 헐트, 뭐 숨쉬기 이런 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코드 이 그래프를 얻었다고 해서 그거를 분석하는 거는 방법은 어쨌든 메디컬 쪽에 힘을 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제가 서적을 봐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떤 그래프를 분류를 아무리 학습을 시켜서 한다 해도 어쨌든 처음에는 그러한 메디컬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메디컬 필드가 들어와야 된다 생각하고 나중에 이게 딱 만들어졌을 때 사회복지 쪽에서 도와줘야 이런 제품이 그런 계층에게 좀 잘 번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은 이 사회복지분들이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컨버전스 이슈가 매우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functional requirement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제 장치의 necessity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스마트폰이 왜 필요하지 않고 굳이 인베디드가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는 헐트레이트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저도 스마트폰 쓰고 스마트워치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는 혼자 사는데 나이가 너무 들었고 힘이 없어요. 딱 그 순간 제가 만약에 핸드폰이 저기 내 책상에 있고 워치는 충전 중이었다. 그러면은 그 순간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그때에는 이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고 제 디바이스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functional requirement 중에 하나는 detecting heartbeat and breath입니다. 이 도플러 레이더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어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경찰분들이 이렇게 건 같은 거를 차를 향해서 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도플러 레이더를 통해서 속도를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심장 그리고 가슴, 흉곽의 움직임을 또 탐지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흉곽이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때 그런 거를 측정을 한다던가 그 흉곽이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심장이 뛰는 것도 이 도플러 레이더가 매우 잘 잡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플러 레이더가 그런 거를 얻어내고 떨멀 카메라를 통해서 온도를 얻어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정보는 인터넷으로 올릴 거예요. 서버에 올리고, 음,
이제 이 서버에 계속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를 쌓아놓는 이유는 이분의 패턴을 좀 학습을 하고 이분이 지금 이 순간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과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요. 아직 제가 여기서 잘 생각을 못한 게 그 주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비교를 해야 되는데 계속 전 기간의 피리어드랑 지금 이 순간을 비교하기에는 스피드, 퍼포먼스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유의미한 값과 비교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전에 쭉 쌓아왔던 데이터를 하나의 유용한 값으로 어떻게 바꿔놓고 또 현재 들어온 것과 좀 비교하고 좀 이렇게 작게 작게 만들어서 비교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 방법은 아직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터넷에 올라갔을 때는 그 이후에는 하드웨어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위험한 상태다 아니다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제가 참고를 한 게 저희 학교에서도 사용하는 S1 세콤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관제센터가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그 자동차를 보내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차보다는 주로 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112나 119를 올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관제센터가 있고 이렇게 통보하고 위치 정보를 줘서 경찰 소방관이 출동한다. 이거를 제가 쓰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한테까지 알람이 가도록 하는 거 리퀘어먼트 하나랑 그리고 만약에 그 할머니가 계신 집에 손자가 아니면 손녀가 아니면 딸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 이 레이더가 그냥 무분별하게 레이더를 쏠 텐데 이때 과연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것도 이제 functional requirement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이제 priority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총 0순위부터 4순위까지를 정했고요. 우선 이 페이지에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조 가격 같은 경우는 우선 3순위로 했던 이유가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고독사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를 막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좀 투자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서 보니까 그 센서 값이 아주 많이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한 10,000원, 20,000원? 이게 제가 다른 센서들 값에 비해서 싼 건지 비싼 건지 모르겠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나라에서 이 정도는 투자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영순위 다음 번째로 중요한 게 퍼포먼스랑 스피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디자인은 이제 하드웨어를 통해서 이러한 성능이랑 스피드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되게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분 1초가 이 생명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 사람의 심박수에 관한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컨트롤 타워, 그 관제탑 쪽에서도 이거를 바로 받아서 어떠한 리스폰스를 보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퍼포먼스랑 스피드가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그래머빌리티인데요. 이거는 아직은 좀 더 생각 중이긴 한데 이 학습 능력, 딥러닝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선 서버 쪽에 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더 제조 단가도 이 사용자 쪽에, 클라이언트 쪽에 좀 더 투자를 하기에는 비쌀 것 같고,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빌리티는 소프트웨어이긴 한데, 우선은 저쪽 그 서버 쪽에 둘 수 있게,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어떤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2순위로 뒀습니다. 그 다음이 아까 말씀드렸던 manufacturing price였고, 네 번째가 이제 security랑 privacy인데요. privacy 같은 경우는 우선은 지금 사용자로부터 얻어내는 데이터가 아주 센시티브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데이터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선 순위를 가장 낮췄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이 파워 컨섬션인데요. 파워 컨섬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어떻게 들고 다니는 그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전기로 통해서 연결되어 있을 거라서 가장 마지막 순위로 되어 있고요. 폴트 톨러런스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죽었는데 이미 심장이 멎었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멎지 않았는데 멎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러한 걸 조금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 다 좀 잘 사용을 해야 정확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둘 다라고 디자인 타입을 골랐습니다. 이제 커스터마이즈 인베디드 컴퓨팅 디바이스에 필요한 능력들을 어떻게 할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제 처음에 하트빗이랑 레스피레이션 호흡을 이제 디텍트하는 거에 대해서는 퍼포먼스 스피드 측에서는 하드웨어, 그리고 폴트 톨러런스 쪽에서는 또 하드웨어, 그리고 매니팩처링 프라이스도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디텍팅 헐트비트랑 리스피레이션 하는 이 칩은 이 안에는 프로그램 기능이나 파워 컨섬션 관련해서는 고려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하는 건데, 이 기록하는 것도 퍼포먼스 측이나 아니면 폴트 톨러런스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거에서의 피겨를 좀 볼 건데요. 이 도플러 레이더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뿜어내고 있는 거로 생각을 할 거예요. 딱히 주기나 어떤 기간을 두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항상 감지하고 있어야 하고, 그러다가 사용자가 멈추는 순간, 왜냐면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이게 도플러 레이더가 움직임에 되게 예민한 애기 때문에 사용자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심박수를 측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용자가 움직이다가 여기 보시면 워킹을 이렇게 인지를 하는 도플러 스펙트럼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자가 멈췄다. 그 순간에 헐트빗을 좀 재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원래 만들고 싶었던 거는 상시로 재는 거였는데, 이 도플러 레이더의 어떤 특징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은 구현이 안 되는 거로 봤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멈춘 후에는 이제 움직임이 적어졌기 때문에 레스피레이션이랑 헐트빗을 좀 구별할 수 있는 시그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예전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 들어온 데이터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에는 퍼포먼스 스피드가 얘는 소프트웨어 측에서 조금 디자인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컴페어링 하는 거는 하드웨어에서 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에서 어떠한 학습한 거를 기반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fault tolerance도 소프트웨어, programmability도 소프트웨어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제탑으로 그 데이터가 넘어간 후에는 관제탑이 이 데이터를 비교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911을 이제 불러주게 되는데요. 그때는 어떠한 인간의 약간의 fault tolerance가 아주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 않을까. 어쨌든 데이터가 제대로 넘어왔다라는 것을 가정하에서는 이 콜링은 프로그래머빌리티랑 퍼포먼스 스피드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액추얼 디자인에 넣었습니다. 이 meaningful한 difference를 이제 꺼내는 거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들이 이제 있잖아요. 이거를 학습을 해서 여기에서 패턴을 꺼냅니다. 특정 패턴을 꺼내고, 그리고 지금 막 올라온 새로운 데이터와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둘 간에서 어떤 meaningful 데이터,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도출해내는 거를 이제 아마 서버 쪽에서 하지 않을까. 서버 쪽에서 하도록 우선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비교를 하고 어떠한 유의미한 의미, 즉, 이 사람이 지금 위험에 빠졌다, 라는 판단이 이제 서버 쪽에서 나왔을 때 이 결과를 가족이랑 관제센터에다 줍니다. 그럼 관제센터는 이거를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119에 연락을 해서 그 위험에 빠진 사람한테 경찰을 보내주는, 119를 보내주는 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notifying family는 이제 전 페이지에서 말했던 것 같고요. 이제 집에 클라이언트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퍼포먼스 스피드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어쨌든 레이더를 2개 이상 이렇게 뒀을 때나, 그러면은 어쨌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원래 1번 레이더에서 클라이언트가 걸렸다가 다른 사람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갑자기 이 심박수가 너무 바뀌었다 이러면은 이거를 클라이언트에 문제가 생겼다가 아니라 어떠한 판단을 하게끔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기능이 있는 거는 클라이언트 쪽에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뭐 제가 임의로 만든 건데요. 이제 보통 2명의 사람의 발걸음에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이 도플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지를 할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둘이 좀 다르다. 그러면 2사람 이상이니까 여기서 너무 놀라지 말고 그 서버에 있는 패턴과 비교를 해서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택할지, 그 다음에 그럼 왼쪽이 평소의 패턴과 비슷하네, 그러면 이분이 우리 클라이언트의 데이터겠구나 해서 걔를 서버에 넘겨줄 수 있는,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해야 된다라고, 소프트웨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커먼 에리아는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우선 둘의 그 일이 상당히 세퍼레이트 되어 있어서 커먼 에리아는 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쪽은 이제 도플러 시그널을 저장을 하고, 스톨머 데이터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그널로부터, 그 사용 클라이언트의 헐트빗이랑 레스피레이션 데이터를 익스트랙트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 명의 사람이 있을 때 그들 간의 헐트빗을 컨퓨징 하지 말고 좀 구분해서 보내는 것까지가 클라이언트에서 하는 펑션이고요. 서버 같은 경우는 그러한 기록을 받아서 도플러 프리퀀시를 받아서 기록을 하고, 그 전에 기록들 원래 있던 데이터들과 비교를 한 다음에 의미를 이끌어내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고 그거를 관제 타겟까지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커먼 에리어가 없다 보니까 딱히 펑셔널 디피니션에서 말씀드릴 거는 서머리가 없고요. 여기서도 이제 아니라고 했는데 워크가 상당히 분리되어 있고 클라이언트가 하는 일과 서버가 하는 일에 겹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no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고 감을 전혀 잡지를 못했던 부분인데요. 우선 사용자로부터 서버까지는 그 와이파이로 이용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계속 전기에 연결되어 있고 그 천장 위치쯤에 이제 다른 생각이어가지고 와이파이가 아닌 유선 통신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퍼포먼스도 되게 좋아야 되고 소비 전력 같은 경우는 뭐 아주 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딱히 막 효율적이어야 된다라고는 생각 안 했고,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소용 필요가 없고요. 커넥티비티랑 이 퍼포먼스가 매우 중요하고 좋아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답을 못 찾았는데요. 우선은 이제 다른 논문에서 이렇게 헐트레이스를 도플러 레이더를 통해서 얻은 거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를 보면 한 이쯤이 1초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모듈레이션하고 라인 코딩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서 답을 못 찾았습니다.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정말 월크할까? 그리고 정말 나를 살릴 만큼 빠를까? 여기서도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답을 잘 못 찾았는데요. 이 레이더 같은 경우는 2.4GHz라고 하고요. 근데 이 2.4GHz가 속도도
속도 나타내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범위는 막 10m까지 나간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속도를 어느 측면까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 레이더마다 도플러 레이더여도 또 다른 상품은 또 24GHz도 있고 이게 아마 속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정말 더 빨라야 된다면 아마 이 레이더 성능이 좀 좋은 걸로 바꿀 것 같고, 처리는 서버에서 하기 때문에 서버의 성능이 높아진다면 아마 그 사용자가 궁금해하는 정말 빠를까에 대한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컨버전스 관련된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의사 메디컬 쪽과 사회복지 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메디컬 쪽에서는 어떠한 이 사람의 위험에 빠졌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줄 정보를 주고, 우리가 메디컬 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사용자들한테 말함으로써 사용자가 좀 더 믿고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는 AI 스피커를 아예 배제시키자는 게 아니라 그거랑 같이 해서 삶을 좀 살리는데 좀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그분들을 좀 교육도 시키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는 교육시키고, 만약에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싫어하는 분이 계시면 그거에 대한 설득, 그런 거를 좀 해주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거를 통해서 이 기술이 많은 가정에 보급이 되고 조금 고독사의 확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